자,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목요일이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죠, 그죠? 이번 주는 그래도 좀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요일날 세게 반등 나왔고, 화요일날도 또 세게 반등 나왔고, 어제도 오늘도 뭐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죠? 계속 이제 상승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심리가 좀 많이 회복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내 종목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올라오다 말고 다 내려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 많죠, 그죠? 네. 맞죠, 그죠? 네. 오늘은 그래서 그 지수 얘기 조금 해드리고요. 왜 그러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이제 메인 주제는 이거예요. 차트 기법을 무시하는 대선 정책주 패턴, 요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제 그 대선 정책주를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었죠, 그죠? 네, 오늘 대선 정책주 얘기를 하겠다고 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요 얘기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수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금리 인상했죠, 그죠? 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개인들 걱정하는 그 금리 인상 했는데 결국에는 증시가 폭락이 나오기는커녕 그냥 아무 일도 없었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요것도 좀 짚어드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선 정책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좀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요즘에 늦게 들어오세요. 네. 기다리면은 다 끝까지 이제 끝에 가면 많이 들어오시긴 하던데 네.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기 라이브하고 문자번 회원들은 저기 뭡니까, 시간회에서 그 보유 종목 하나 시간에 상한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내일 아무래도 불기둥을 하나 뽑아줄 것 같은데 그냥 점 상한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종목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종목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네. 시간에 상한가 나온 게 한 너댓 개가 있길래 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무방현들은 뭔지 모르니까, 그죠? 네. 예, 매일 새롭게님도 어서오세요. 네. 10월 향해서님도 어서오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죠? 지난주하고 특히 지난주에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주 그러니까 여기죠. 월요일이 아니고 저기가 화요일이죠. 저기 쉬었으니까요, 그죠? 네. 광복절 연휴 끝나고 이게 화요일이죠. 네. 지난주가 이만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포함하면 이만큼. 아무튼 네. 지난주는 좀 마음고생들이 심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이번 주는 반등이 잘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지난주보다는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힘드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왔는데, 그죠? 네. 여러분들 보유 종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안 올라왔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어서 아예 안 올라오는 것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낙폭과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등이 안 나온 거는 뭐냐면 세력이 매집을 해 있는데도 반등이 아직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폭락이 들어오면요, 그죠? 이렇게 지수가 크게 폭락을 하면 반드시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 나올 때 누구부터 올리냐면 지수부터 올라가요. 순서가 지수부터 회복이 되죠.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지수 대형주가 먼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중소형 개별주들이 올라오는데 시차가 조금 있어요. 최소한 며칠에서요. 최소한 며칠 정도에서 길면은 보름 한 달 있다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길면. 네.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한 번도 이겨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어떤 걸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지수가 급락하고 나서 반등 나오는 거를 잘 모르는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손절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단타만 단타만 치는 분들은 그거 몰라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 시차가 있어요, 시차. 네. 지수가 올라오고 지수가 약간 또 누르거나 옆으로 돌리겠죠, 그죠? 네, 아니면 추가 상승 나오거나
그러면 조금 며칠 있다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아셨죠? 그러니까 불만을 갖지 마세요. 지수 올라가는데 내 건 안 올라온다고. 다 순서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증시가 폭락할 때 있죠? 폭락할 때 종목이 적은 사람보다 종목이 많은 사람이 유리해요. 여러분들은 지수가 폭락이 올 때는 종목이 적은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진짜로 그래요. 지수가 폭락 나오고 막 그러면은 종목이 적으면 관리가 잘 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말에 많이들 속으시는데 안 해보셔서 그래요. 종목 한 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번에 얘기를 이제 해드렸지만 종목이 한두 개 있는 사람은 반등이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거의 안 나옵니다, 이분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종목 한두 개, 두세 개, 서너 개 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들이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거꾸로 10개, 20개 들고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 반등 나오는 게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그런 얘기 드렸죠. 종목을 한두 개, 두세 개만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집중형, 좋게 얘기하면 집중형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몰빵형이에요. 종목을 하나 산 거하고 두 개 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몰빵이지 똑같이.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만 그 종목을 많이 샀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내 눈에 예뻐 보이면 남의 눈에도 예뻐 보인다는 얘기 아시죠? 그렇죠? 네. 내 눈에 예뻐 보이면 남의 눈에도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500만원 샀지만 누구는 5천만원? 예, 광현님 어서오세요. 5천만원이라 5억씩 더 사요. 한 종목에 수천 명, 수만 명, 심한 경우에는 수십만 명이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그 종목이 가겠어요? 잘 안 가겠죠? 떨어지면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게다가 그런 종목이 떨어지면 또 신나게 또 개인들이 신용 써가면서 물타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등이 거의 안 나와요. 그 종목을 적게 갖고 있는 분들 보면 반등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운이 나빠서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신용 위수 몰빵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종목이 적은 게 아직 잘하는 게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나 그 유명한 분들이 왜 분산 투자를 강조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데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분산 투자를 강조했겠어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겸손한 거예요. 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요. 겸손한 게 이렇게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겸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겸손하신 분들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되게 그냥 소탈하세요. 네.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소탈하세요 진짜. 그리고 막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항상 돼 있으시고 본인이 모르는 분야는 그냥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좀 그런 게 좀 많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는 경청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종목을 아무튼 한두 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만 많이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끌려댕깁니다. 근데 종목을 이제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네. 이 중에 뭐라도 올라와요. 뭐라도. 그러면 그거 본전 오거나 약간 수익 나면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분산 투자하세요. 종목이 적은 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관리하기 좋다? 다 안 해봐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좋게 얘기할게요. 안 해봐서 그래요. 관리가 종목 이런 식으로 급락이 들어오면 무슨 관리가 돼요? 그죠? 네. 다 손해입었는데 오히려 더 힘드시죠. 손실이 더 커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지수가 올라올 때 지수가 올라와도 내 종목이 아직 안 올라오는 이유는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목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건수만 있으면은 바로 잡아갖고 올려버립니다. 무슨 건수만 하나 있으면 바로 그냥 잡아가지고 반등을 시켜버려요. 오늘 제가 장중에 보면서 이제 참 많이 웃었던 종목이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예, 달고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푸른저축은행인데 보세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잘 된 거죠, 결과적으로.
푸른저축은행은 제가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까 왜 웃었냐면 오늘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죠? 네.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했는데 푸른저축은행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고점 대비 따지면은 뭐 반토막 이상 났고요, 그죠? 여기 26,000원이고 여기는 지금 12,000원이니까, 그죠?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50%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거래도 없고, 그죠? 네. 올라올 일이 없었어요. 그 윤석열 때마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대부분 그냥 눈치껏, 그죠? 네, 올리더라고요. 은행이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뭐 수혜주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해갖고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고요. 보면서 그냥 뭐 추천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보면서 그랬어요. 잘했네. 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세력이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급락한 이유가 뭐였어요?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까봐 양적 확대했던 거를 축소할까봐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테이퍼링 할까봐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언제 할지 날짜 정하지도 않았어요. 올해 할까 내년 할까 그러고 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기 회복이 또 더디면 내년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개인들이 속아가지고 언론에 속아가지고 투매를 했는데, 자 보세요. 금리 인상 그 논리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면 그때부터 폭락을 한다. 왜냐하면 빚 많은 사람들은 망할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경제학 용어 다 빼고요.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인상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망하고 빚 많은 사람 싹 망하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망한다. 이 논리였거든요. 거의 이제 무슨 금리 인상 종말론을 펼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속지 마시라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금리 인상했는데 그냥 그날 그러고 끝났어요. 그날 하락도 안 나왔어요. 그냥 장중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조금 떨어졌다가 그냥 대충 끝났어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면서요. 폭락하고 그분들 책임지셔야 되는데 또 책임 안 져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금리 인상하니까 저기 된다면서요. 종말론. 근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했는데 빠진 거 있어요? 없잖아요. 눈으로 똑똑히 보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아갖고 손절하고 불안해하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주열 그 한국은행 총재 이분이요, 이미 몇 달 전에 지난달인가 올해 금리 인상 할 거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어요. 이미 얘기를 했다니까요. 비관론자들 그 금리 인상하면 이제 폭락할 거다. 그 겁줬던 그 종말론자들은 또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미 선반영돼서 오늘 안 빠진 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올릴 거라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이미 선반영 됐던 건데 뭘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정권 말기니까 라면값도 오르고, 그죠? 네, 다 올라요. 원래 물가가 정권 말기 때 원래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원래 정권 초기에는 못 올려요. 눈치 보여서. 원래 끝이 저기 말기에 올리는 거예요. 금리도 금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올해 한번 또 저기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요.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8월 달이죠. 8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 비관론자들이 하는 짓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다 얘기해 드렸는데,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증시가 폭락을 안 했어요. 원래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폭락 안 했네, 내가 속았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주식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손절했던 주식이라도 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또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기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속보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전격 결정 1년 몇 개월 만에 처음 그래요. 근데 증시가 폭락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속 기사가 바로 나옵니다. 다음 금리 인상은 언제인가,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오늘 그런 기사 꽤 나왔을걸요. 네.
그러면 또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돈을 버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금리 인상 연말에 한번 또 할 수 있어요. 미리 얘기해 드리니까 나중에 또 금리 인상하면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그 소리 또 하시기만 해봐요 진짜. 이해되셨으면 10원 찍어주세요. 네. 나중에 또 테이퍼링 또 걱정한다고 막 또 물어보시면 네. 그때는 저 안 볼 생각 하세요 진짜. 아셨죠? 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해드려야 다음에 또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그죠? 네. 나중에 여기 유튜브나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네. 이번에 보셨잖아요. 하나도 하락을 안 하잖아요. 속으셨죠 그죠? 네. 다음에 또 속지 마세요. 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설령 하더라도 그때까지 가요.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어떻게 됐는지. 자, 이제 금리 인상 얘기 드렸고 한마디로 뭐냐면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얘기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와요. 네,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나올 건데 무시하세요. 무시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얘기로 넘어가죠. 네, 지수 얘기 넘어가면 또 시간 다 잡아먹어요. 자, 이제 추석 전후로 이제 대선주들이 이제 급등을 할 겁니다. 근데 제 얘기가 별로 믿겨지진 않으실 거예요. 아이고, 좀 뭐 차트들 다 무너졌는데 또 웬 대선주 타령이십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10년 전에 있잖아요. 2011년, 2012년도 그때 대선주들이 참 많이 갔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갔어요. 5년 전 대선 얘기는 왜 안 하냐면 정확히 4년 전이죠. 4년 전에 대선 얘기를 왜 안 하냐면 그때는 탄핵 때문에 대선주들이 옳게 안 갔어요. 아, 예, 한의원올림. 네, 괜찮습니다. 대선주들이 그때는 뭐 탄핵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뭐 진짜 무슨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그러고 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1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맨날 10년 전 얘기하지? 뭐 2016년, 15년, 14년 반기문 테마주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가끔 얘기해드리지만 물이 저어서 가장 많이 간 거는 10년 전이에요. 탄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전문가 10년 이상 안 한 사람은 이 패턴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해봤어야 알죠. 자, 아무튼 이제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 추석 전후로 급등을 하는데 10년 전에도 지금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뭐냐면 10년 전에도 TV 뉴스 쓰면은 맨날 테이퍼링 타령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언제 올릴 것이냐 막 그랬어요. 근데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경제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금리를 금리 인하보다 원래 제로금리였으니까 그 자산 매입을 계속해줬어요. 자산 매입. 그게 뭐냐면 양적 확대 정책의 하나예요. 금리 인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앙은행에서 미국 중앙은행 그 연준에서 그 채권을 사들이는 게 있어요. 그걸 계속해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었고 어디에요? 저기 유럽 중앙은행 있죠? ECB 거기에서도 계속했어요. 그 할 때마다 계속 그랬어요. 테이퍼링.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때는 나라들 부도난다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때 대표적이었던 게 그리스만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망했잖아요.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때 많이 갔던 게 대선주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그러면 10년 전에 대선주들이 갈 때 편하게 갔겠냐 이거예요. 지수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지금 이거 떨어지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전에는요 코스닥 지수가 하루에 한 12%씩 빠졌어요. 그때는 그거 얻어 맞아가면서도 막 대선주가 수익내고 막 그랬어요. 코스닥 지수가 하루에 12% 떨어졌다니까요. 사이드카 이런 거 아시죠? 네. 주식시장이 세게 급락하면 잠깐 멈추는 거. 하루에 막 2번씩 나오고 막 그랬어요. 정신 없었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다우지수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뭐 한 마이너스 5% 7%씩 막 다우지수가 급락하니까요. 그때는 뭐 거의 그냥 아비규환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편한 조건에서 주식하시는 거예요. 수익 안 나신다고요? 아이고, 그때 비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10년 전 얘기해 드릴까요? 원하시면 1번 찍어보시고. 10년 전 얘기를 안 하면은 오늘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옛날 얘기해드리면 이상하게 요즘 꼭 댓글 달리더라고요. 유튜브 댓글에 뭐가 달리냐면 옛날 거 누가 설명 못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설명을 본인들이 못하죠. 옛날 거를 알아야 그죠? 미래를 알죠. 그리고 10년 전, 5년 전, 3년 전, 작년, 그 다음에 뭐 6개월 전, 한 달 전 걸 다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대충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 때는 너무 기니까 15년 전이니까 10년 전 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10년 전에 이제 대선 정책주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10년 전에는 문재인 테마주의를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문재인 정책주가 없었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박근혜 정책주는 되게 많았어요. 안철수 정책주는 더 많았어요. 왜냐면 그분은 이제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이 다 정책주로 갔기 때문에 그냥 뭐 어마어마했어요. 문재인 정책주는 솔직히 기억나는 게 저도 없어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뭐 억지 찾으면 한두 개 나오겠지만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뒤지면 좀 나오긴 하겠지만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해서 올라간 것들은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종시 그런 것들이죠. 자, 추석 전으로 이제 대선주들이 급등을 할 건데 10년 전하고 악재도 거의 비슷해요. 겹치는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추석 전으로 대선주들 추석 전후입니다. 전후에요. 옛날에는 추석 전에 급등하고 끝났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추석 전에 가는 것도 있고 추석 끝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바뀌었어요 패턴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무조건 추석 전에 급등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추석 전에 가는 것도 있고 끝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바뀌었어요. 추석 전까지 수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버리시면 안 돼요. 추석 끝나고 가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 명절이 3번 있어요. 3번 있다니까요.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다.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왜 명절이라고 하냐면 추석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설 전에 약간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추석 연휴 3일 전쯤에. 크리스마스도 이상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명절이 3번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테이퍼링 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추석 전에 또 투매 나오는 거 아닌가요? 벌써부터 걱정해요. 이제 미치게 했어요, 진짜. 지금 8월 달인데 추석 전에 폭락 나온다고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추석 전에 폭락 나올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전 그분들이 걱정이 돼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십시오. 저는 그분들이 걱정이 돼요. 그냥 세상 걱정은 다 하고 사세요, 진짜. 저는 그분들이 걱정된다니까요. 미치겠어요, 진짜. 벌써부터 추석 전에 폭락 나온다고 걱정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매집하세요. 네. 나중에 가난하게 살고 싶으시면은 계속 걱정하시고 가난이 싫으시면 그런 거 저 걱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쭉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하세요. 네.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추석 전후로 대선주들이 급등할 겁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네. 특별한 악재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대충 나올 만한 게 뻔해요. 지금 얘기해 드릴까요? 조국 전 장관이 이상한 행동 안 하면 됩니다. 네. 왜냐면 이낙연 씨 테마주가 2020년 4월이죠. 네. 그때 선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낙연 씨 테마주가 이제 2019년 11월 9월부터 11월 사이에 급등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못 갔어요. 그때 추석이었거든요. 2019년 9월에서 11월 사이. 그러니까 그때가 추석이잖아요. 9월 10월. 네.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때 8월 달에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그때부터 이제 블랙홀로 빠져들어갑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아시죠, 그죠? 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해져. 그때 TV만 틀면은 계속 그 사람 가족과 하여튼 그 사람 얼굴만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얼굴보다 그 사람 얼굴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어요. 네, 그때 그래서 이낙연 시테마주가 그때 못 갔어요. 가야 되는데 추석 때 이낙연 시테마주가 좀 운이 없었던 게, 그리고 이제 그 연초에 이제 2020년 연초에 가야 되는데 못 갔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낙연 시테마주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가긴 갔는데 뭐가 조금 안 맞았어요. 네. 그 두 사건 때문에. 실제로 그랬어요. 두 개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분 테마주가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작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많이 갔었어야 되는데 의외로 못 갔어요. 운이 좀 나빴던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올해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조국 전 장관 얘기는 뭐 이제 뭐 거의 얘기 다 들어간 것 같고요, 그죠? 네. 뭐 북한이 조금 뭐 저기 할 수 있어요. 북한이 보통 8월달에 좀 뭔 짓을 하거든요. 8월이나 아니면 9월 초쯤에. 네. 요거는 그냥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까 저도. 네, 대충 이때쯤 되면은 좀 발작을 해요. 네. 근데 북한이 난리를 치면 하루 이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미리. 네. 미리 알고 계세요. 네. 갑자기 뭐 미사일 쏜다든지 아니면 또 가만 안 두고 갔어 이러면서 또 막 뭐 우리 오빠를 뭐 욕했어 이러면서 막 김여정이 나와서 뭐 막말할 수도 있어요. 김정은 욕하는 것보다 김여정이 욕했을 때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분은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더 놀래갖고 손절하지 마시고. 북한은 지금 당장 전쟁을 할 여력이 없어요. 기름도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네? 불량 인민들 먹을 음식도 없는데 불량미라고 있겠어요. 네. 전쟁을 할 지금 여건이 안 돼요. 네.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도발을 할 수는 있으니까. 네. 그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네. 지금 대선 정책주들이 아마 정책주들이 꽤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인맥주도 많이 올라올 거고. 근데 정책주들 쪽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제 서로 막 그 캠프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뒷면을 보면은 자꾸 사람들을 영입하고 무슨 위원회 무슨 캠 뭐 그런 것들 자꾸 막 만들어요. 뭔가 이제 위원회를 발족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정책, 그러니까 싱크탱크죠. 그런 것들을 자꾸 발족을 하고 그 위원들을 그 사람들 자꾸 영입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씨 쪽도 영입을 하고 있고 뭐 윤석열 씨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영입을 자꾸 한다고요. 그동안 증시가 이제 테이퍼링 이런 얘기들 때문에 투명하는 동안에 각각의 대선 캠프에서 뭐 하겠어요? 세부적인 정책을 이제 들고 나오겠죠? 준비를 해서,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거나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라면 열심히 그 준비한 정책을 언제쯤에 언론에 아니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좀 어필을 좀 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게 추석 전후 아닌가요? 추석 전? 설날은 너무 늦고요. 선거가 3월이니까. 뭐 설날 때도 뭐 나오는 게 있겠지만 추석 전부터 이제 슬슬 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석 때 또 퐁당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네. 저 캠프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정책이 나올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야당하고 여당하고 공통된 정책이 나와요. 공통된 정책이. 근데 다른 정책도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이념이나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나와요.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똑같았거든요. 민주당이 얘기하든 뭐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얘기하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쪽은 아시죠? 이재명 씨는 좀 달라요. 네. 기본자가 다 들어가죠. 네. 여기는 돈을 퍼주는 쪽이고 보수 쪽은 일자리 정책이 좀 다릅니다. 뭔지 아시죠? 네. 구체적인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달라요. 다른 게 뭐예요? 이재명 씨 일자리 관련주는 돈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보수 쪽 일자리 관련주들은 교육시키고 훈련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제 기업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해주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쪽으로 가요. 이게 민주당은 뭐 원래는 옛날에 이제 분배 정책이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무슨 정책인지. 근데 옛날에는 분배 정책이었고 원래 보수 쪽은 성장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구조가 다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기 일자리 관련주는 여당과하고 야당과하고는 옛날엔 똑같았는데 지금은 달라요. 옛날 일자리 테마주 중에서 윌비스를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윌비스 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시죠. 윌비스 아시죠? 윌비스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얘기를 좀 쭉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준비한 걸 얘기를 다 못할 거예요. 못하는 거는 내일 또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윌비스를 저희도 갖고 있다가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얘기했었죠. 여기서 팔고 이거 팔고 어디로 갔냐면 메가임대하고 저기 IB금융이랑 아시아경제로 갔어요. 상한가 나오기 전에 직전에. 그래서 이제 윌비스를 팔아서 그쪽으로 넘겼거든요. 근데 윌비스를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전 이거 되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10년 전에 윌비스가 잠깐만요. 여기 있을 때 10년 전에 일자리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테마주의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전자의 우두머리는 삼성전자, 철강주의 우두머리는 포스코, 그렇죠? 네. 일자리 테마주의 우두머리는 윌비스였어요. 옛날에 이거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진짜 여기서 매도 사인했어요. 진짜라니까요. 700원대인가 그때 추천해가지고 4,000원대 받았어요. 물론 이제 무조건 계속 들고 간 건 아니고 중간에서 좀 물량 줄였다가 다른 계좌로 더 사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매매도 하면서 했어요. 다다도 치면서. 근데 지금은 들고 있다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빨리 버렸죠. 4월달에. 왜 팔았냐면 안 먹히더라 이거죠. 왜냐면 올라가는데 천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윌비스는 여기가 한계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메가임대예요. IB금융을 보고요. 같이 다 상한가 같은 날 나왔는데 윌비스 팔아가지고 IB금융을 여기서 산 거예요. 저희 방에서. 내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거하고 아시아경제도 마찬가지고 메가임대도 비상교육은 들고 있어. 근데 일자리 관련주들니까 많이 들고 있었던 거죠. 아시아경제도 여기서 산 거예요. 이게 윌비스 팔고 그 다음날 추천한 그때 윌비스를 왜 버렸냐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더라 이거죠. 정리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안 먹히는 거야 이거 이제. 왜냐면 윌비스가 10년 전에 일자리 대장주였는데 왜 대장주였는지를 아셔야 돼요. 윌비스가 공무원 학원을 하거든요. 공무원. 근데 현 정권 들어서서 공무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근데 차기 대권 후보가 공무원을 더 뽑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직렬은 뽑아야 되겠지만 앞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못하겠죠. 그러니까 윌비스가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 좀 약한 거예요. 이미 공무원을 많이 뽑았거든요. 이해되셨으면 네, 1번 찍어보시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종목을 사시니까 애매한 거죠. 윌비스가 차트만 놓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차트만 놓고 보면은 왠지 많이 갈 것 같이 생겼어요. 그쵸? 차트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상한가 나올 것 같은데 못 가고 못 가잖아요. 계속 이랬어요. 근데 맨날 그냥 2,700원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IB금융은 신나가지고 막 날라다니고 그죠? 아시아경제도 막 날라다니고 메가임대도 막 상한가나 꽂고 막 춤을 추고 있고 비상교육도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윌비스는 계속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 학원. 근데 그보다 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개인들이 많이 산 거죠. 옛날에 대장주였는데 많이 갈 거라고. 근데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공무원. 공무원 많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 말고 저기 에스코넥 사신 분도 있어요.
윌비스가 삼성전자였으면 에스코넥은 LG전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두마차였는데 에스코넥은 아예 안 갔죠. 왜 이랬을까요? 저는 에스코넥을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 진작에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여기 대량거래 터지면서 올라왔죠. 이때 뭐였더라? 수차로 올라왔을걸요?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도 안 했어요. 옛날 거는 안 간다 이거예요. 자, 일단 본 김에 정책주의 10년 전 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대선 정책주가 어디에서 급등 시작하는 줄 아세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네. 에스코넥 저점이 여기였죠. 2011년도 8월달 200원짜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동전주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동전주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이게 200원을 찍어놨어요. 200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막 난리지겼을 때 그때가 여기에요. 이때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주식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다우지수를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걸리 한잔 하고서 새벽 6시부터 막걸리 한잔 하고 다우지수를 봐야 될 정도로 진짜 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 폭락. 에스코넥 보세요. 점한가를 맞으면서 누가 보면은 부도나기일보 직전 차트죠, 그죠? 이거 원래 휴대폰 케이스 만들고 이제 그랬던 회사였는데 이게 부도 차트지 뭐예요 이게, 그죠? 근데 갑자기 방향 트는 거예요. 싹 거래가 늘면서 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파놨던 이게 차트가 거의 똑같은데 차트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놨죠, 그죠? 거래가 늘면서 이제 구덩이를 메꾸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구덩이 팠던 걸 다 메꿨죠? 메꾸면 어떻게 돼요? 살짝 올렸다가 누르든지 아니면 눌렀다가 다시 올라와요. 살짝 들었다가 놓죠? 뭐 보니까 거래가 더 나왔네요. 상한가도 한두 개 넣어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잠시 어려움이 있어서 급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점이 어디냐면 원래 저점은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다 선을 쭉 이어볼까요? 여기인 거예요. 여기를 잠시 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수 상태죠. 잠깐 큰 충격을 받아서 혼수 상태에 빠졌었는데 다시 이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이제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이 돌아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깨졌던 거를 다시 회복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거래도 들어오면서 이제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떴더니 윌비스가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둘 다 일자리 관련주로 그때부터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윌비스가 먼저 치고 나갔고 에스코넥은 조금 눌렀어요. 요거 나오고 누르고 있다가 윌비스가 이렇게 쉴 때 그 뒤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삼성전자 그 윌비스를 삼성전자에 비유했고 에스코넥을 LG전자에 비유했던 거예요. 윌비스가 쉬니까 그때 에스코넥이 나도 그러면서 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대선 정책주들 있잖아요. 앞에 보시면 큰 구덩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분간이 안 가실 텐데 우두머리급들 있죠. 거의 이제 무슨 핵폭탄 떨어진 것처럼 큰 구덩이 파놨습니다. 요걸 파놓고 제가 아까 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들었죠. 들었다가 나요. 놓는데 제가 보시라니까 이게 차트를 거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것만 공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공짜로 배운 그 차트 매매 기법은 뭐냐면 다 여기서 매매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물릴까 그런 것만 배우신 거예요. 많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많이 물리는 거 배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법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매매하는 기법 있죠?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던가요? 저기에서 사지 마셔라. 보성파워텍, NX 뭐 다 얘기했잖아요. 건들지 마시라고. 끌려 내려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중에 안 내려간 게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잘할까요? 이상하게 잘 알죠, 그죠?
옛날에 다 제가 했던 매매 기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매매 기법 안 써요. 오히려 개인들이 이걸 이렇게 해서 물린다, 이제 그걸로 이제 설명할 때 쓰죠.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매매 기법은 여기서 배우셔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종목이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대선 정책주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차트 기법대로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차트를 무시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운 차트 기법의 대부분은 뭐냐면 특정 라인에다가 지지선을 그을 겁니다. 지지선. 지지선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디 그느냐에 따라서 지지선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이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지지선은 차트 기법이죠. 첫 번째, 전저점일 겁니다. 아니면 5일선, 20일 이동평균선, 그죠? 요거. 아니면 60일, 120일, 200일선 이런 거 쓰시겠죠, 그죠? 세 번째 뭐냐면 캔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할 때 이렇게 양봉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눌렀다가 요 밑에까지는 빠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여기를 깨지면 손절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5일선 깨지면 손절, 21선 깨지면 손절, 지지하면 급등, 뭐 이런 식으로. 전저점을 안 깨면 급등, 반등 또는 급등, 전저점 깨지면 손절,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렇게 거의 배우셨을 거예요. 아니면 특정 보조지표 선을 딱 거놓고 이거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땡큐, 급등,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기법의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맞죠,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얘기해, 거의 다. 근데 자 보세요. 과거에 이 당시에 잘 보세요. 깼나 안 깼나 보여드릴게요. 급등하기 전에 분명히 들었다가 났죠, 그죠? 언뜻 보기에는 와, 쫙 들었다가 제대로 예쁘게 누르고 올라갔네라고 보이실 겁니다. 과연 예쁘게 누른 걸까요? 이 당시에 그 세력 그 개인들이 손절하는 게 뭐였냐면, 이 당시에는 본인 매수가 대비 2% 떨어지면 손절시켰어요. 아니면 3%. 지금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한 5%, 10%에 손절 걸어놓으셔도 손절 당합니다. 이때는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도 그때는 이렇게 손절가를 걸고 했었어요. 그리고 뭐 했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는 5일선 깨지면은 손절시켰어요. 이게 생명선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뭐냐면 최후의 보루죠. 6.25 전쟁으로 따지면 낙동강.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낙동강 밀렸으면 아마 우린 지금 저기 김정은 밑에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양봉의 맨 밑에 여기를 깨지면 끝이다 그랬어요. 안 깨지면 가는 거고 깨지면 밑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죠? 그리고 뭐 전저점 급등했다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저점이 여기겠죠, 그죠? 빨간색이 여기. 전저점을 깨면 끝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손절하고 다 나갔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자, 이해되셨죠? 1번 많이 찍으셨어요? 오케이. 네, 자 보세요. 자,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하니까 이제 9시네요. 이제 좀 더 할게요. 네. 피곤하시면 평상시 같으면 그냥 주무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다 들으세요. 네. 중요한 얘기니까요. 요 구간을 볼게요. 자, 급등했죠, 그죠?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여기를 보면 되잖아요. 여기 거래 터졌고 쭉 눌렀죠. 어떤 식으로 눌렀냐면 이평선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하나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검은색 선이 5일선인데 손절을 언제부터 사람들이 하냐? 여기서부터 손절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보기 베스트인데 그쪽에 돋보기입니다. 이거 5일선 깨졌죠. 검은색 실선 여기요. 보이세요? 요거 여기에서 손절하는 거예요. 누가요? 초단타쟁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1선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21선을 빨간색이 21선인데 여기 안 깨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요. 21선이 깨졌죠, 그죠? 파바박 치면서 떨어지잖아요. 여기
여기서 누가 손절하냐면 눌림목 좋아하는 사람, 즉 단기 말고 스윙 위주로 가는 사람들이 손절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털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기, 그러니까 2, 3개월 이상 들고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버텨요? 3개월까지는 견뎌요. 고점이 여기가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3개월, 그죠? 여기까지 견뎌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지쳐요. 그래서 요쯤 되면은 요렇게 3개월 지났죠, 그죠? 3개월 지나면 거래가 어때요? 없잖아요. 여기랑 비교해보세요. 없어요. 거래도 없고 똑같이 보면은 팔이 날리고, 그죠? 네이버 이런데 토론방에 들어가봐도 누가 글 하나 안 써주고, 여기서는 막 죽는다, 더 간다, 안 끝났다, 끝났다, 아니다, 간다, 함께 외치자, 가지야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3개월 지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글을 안 올려줘요. 누군가 욕할 때는 그래도 글이 올라와서 좋았는데 이제 욕도 안 해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선택을 하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나가야 되겠다. 캔들 보세요. 거래량 진짜 없죠, 그죠?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정리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승이 살짝 나오면 여기서 팔아버리죠. 요게 이제 가격 조정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들이 털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손절을 가장 세게 하냐면, 자, 여기는 819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충 800원이라고 해보죠. 여기는 얼마예요? 500원 깬 것 같은데. 가격이 470원? 그러니까 대충 820원 잡고, 그러면 얼마 빠진 거예요? 300? 네? 네. 350원 정도 빠진 거죠. 800원짜리가 350원 빠졌으면 얼마 빠진 거예요? 빨리 계산하세요. 얼마예요? 4,8에 32? 그렇죠. 대충 40%에서 50% 가까이 빠진 거죠. 자, 그럼 뭐가 남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40%에서 50%까지 빠지면 뭐가 나오죠? 쳐보세요. 어제하고 엊그제 무지하게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뭐가 나와요? 바닥? 그렇죠. 네, 바닥 말고 다른 말. 그렇죠. 반대매매 나오죠. 네. 40% 50% 40에서 50% 빠지면 전화가 와요. 자, 어디서 전화 오죠? 네, 어디서 전화 와요? 와이프 말고요. 와이프가 어떻게 알아요? 주식하는 거. 그렇죠. 증권사에서 전화 오죠. 네. 고객님 이러면서. 요즘에는 저기 무서워서 전화 안 와요. 문자 보내지. 고객님 저기 반보금 부족하세요. 이러면서 돈 좀 넣으라고. 그렇죠? 지금이랑 똑같죠, 그죠? 3일선, 5일선도 깨졌어요. 21선도 깨졌어요, 그죠? 그리고 40%, 50%씩 떨어지면서 40에서 50%까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 여기 양봉 있죠, 여기? 선거어요. 양봉 저점이죠, 그죠? 스윙이나 중기로 버티는 사람들이 이 양봉 있죠? 양봉 상한가 두 개, 첫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급등했잖아요, 그죠? 여기를 깼잖아요. 여기를 깨면은 이분들의 그 모든 희망과 꿈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유리창 박살나는 것처럼 쫙쫙 깨지면서 박살이 납니다. 여기서 그래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손절도 많이, 현금으로 산 사람도 손절하고 신용 쓰신 분들은 강제로 손절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은 안 바뀌었어요.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12월 달이죠, 그죠? 12월 달에 명절이 하나 있죠.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이날이 며칠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이겠죠. 대충 날짜 볼까요? 12월 19일. 기가 막히죠? 마이너스 14.98%죠. 자, 마이너스 14.98%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하한가가 15%였잖아요, 그죠? 하한가 찍었던 거예요, 장중에. 이걸 들고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대선 정책주라고 샀는데
앞에서 많이 간 영유아 복지, 아가방 컴퍼니처럼 한 5배 정도 갈 줄 알고 샀는데 40%, 30%, 40%로 손해보고 증권사 전화 오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쁜 딸내미 그죠? 인형도 못 사주고 우리 아들내미 게임기도 못 사주고 그죠? 네. 증권사에서 전화는 오고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최강의 기법도 깬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멘탈 나갔겠죠, 그죠? 쫙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최근에 급락했던 거 퍼센테이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에서 심하면 51%, 52%. 네. 뭐 더 깨진 것도 있겠지만 보통 그래요. 40에서 심하면 마이너스 51, 2%가 많을 거예요. 거기서 반대 매매 나왔을 거고 장대 음봉이 나오죠. 그런데 거래는 없을 거고. 보시면 거래 없어요. 세력이 나간 건가요? 이게 무슨 세력입니까? 세력이 나갔으면 거래 이만큼은 터져줘야죠. 그냥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나간 거예요. 신용 써가지고 현금으로 사긴 사셨지만 너무 많이 샀거나 아니면 이제 경험이 좀 없으셔서 놀라신 분들이 나간 거예요. 그분들 다 정리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손절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이번주에 얘기 많이 해드렸죠. 왜냐면 여기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또 했잖아요. 손절하실 거면은 하셔라. 대신에 주식 접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오늘도 제가 그 얘기 낮에 또 했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왜 요번에는 그렇게 세게 얘기했냐면 되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손절하실 거면 접어라.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 거 보고 분명히 뒷목 잡으실 거다. 800원에 사서 400원에 손절했는데 나중에 1600원, 1700원 가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식 접으시라고 그냥. 나중에 이거 보면은 진짜 뇌졸중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화가 나시고 그래서 섭섭해서 너무 섭섭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났을까요? 끝나긴 뭘 끝나요? 끝은 여기였어요. 3,000원까지 갔어요. 3,000원까지. 정확히 2,980. 그러니까 뭐였냐면 한 번 나온 거예요. 한 번 나오고 눌렀는데 전저점 깨고 고점 대비 40%, 50% 반대 매매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싸그리 다 털린 거예요. 그냥.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김정일이 죽었어요. 아시나요? 하필이면 여기서 김정일도 죽었어요. 12월 달에. 웃으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방금 웃으셨죠, 그죠? 하필이면 북한에 김정일도 죽었어요, 여기서. 네? 김정일도 죽었다니까요. 네. 후계자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때 막 김정일 죽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 고향이 수원인데 수원 수원에 전투 비행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비행기들 막 떠돌아다녔어요 공중에서 계속 이륙하고 막 거의 전시 상태였어요 전시 상태. 근데 김정일도 죽었어요 그때. 그럼 여기서 그냥 싸그리 다 털린 거예요. 전쟁 난다 그러니까. 근데 뭐였어요? 이제 한 번 나오고 누르는 거였죠. 한 번. 이해되시죠? 두 번, 세 번.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자, 파동 길이를 다 그어볼게요. 지금은 좀 맞지 않지만 한 번 쉬었다가 여기서 두 번 쭉 쉬었다가 여기서 세 번 갔죠, 그죠? 상승했던 이 마디 세 개를 모아볼게요. 상승 1파,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마디 길이가 똑같죠? 진짜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주세요. 벌써 9시 10분이네요. 종목 한 10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밖에 얘기하고 있었어요. 준비 10개 이상 했는데 물론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그리 다 털린 거예요. 전저점 깼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난리. 근데 자
상승 1파에서 나오고 누를 때 다 털렸죠? 그럼 두 번째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자, 고점 얼마예요? 대충 1690원이니까 계산하기 좋게 1700원이라고 놓고, 여기는 얼마였겠어요? 900원 깨졌죠? 그렇죠? 850원까지 대충 빠졌겠네요. 네. 1700, 자, 산수입니다. 1700원 나누기 2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계산하기 좋잖아요. 850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반토막. 반토막이 나오는데, 자, 급락할 때 어떻게 급락해요? 네, 점한가로 급락하죠. 개인들 멘탈 얼마나 나갔겠어요? 쫙쫙 나간 거예요. 보세요. 똑같잖아요, 또. 자, 5일선 깨지죠. 21선 깨지죠. 그죠?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오나 싶더니 또 떨어지죠. 하한가로 점프하잖아요. 김정일이 죽었죠? 김정일이 죽었는데 김정은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고모부 죽이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수청하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전 세계 증시 테이퍼링 한다고 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테이퍼링 한다고. 지금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또 손절하는 거죠. 시간 끌고 있다가 대선 이제 딱 2달 남기고 12월 달에 선거였으니까 그때는요. 10월 달에 딱 올려놓고 끝났어요. 선거가 아직 6개월 이상 남았죠, 그죠? 네, 맞죠? 안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그죠? 네. 6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파동이 2개 나오는 게 이렇게 2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네. 아니면 하나만 더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든지 간에 수익을 내셔야죠. 이렇게 많이 갈 것들이 많은데 왜 종목을 자꾸 몰빵하시고 한두 개만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신용 쓰시면 세력한테 제거 대상 1호예요. 왜 40% 50%씩 급락을 시키겠어요? 제거 대상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시켜주니까. 왜 내 돈 내고 주식하시면, 내 돈 들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왜 신용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빚쟁이가 돼서 고생들 하십니까? 나도 힘들고 딴 사람도 힘들고. 신용 쓰지 마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왜 토탈소프트가 저렇게 다이빙을 하고 있는지.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28,000원 나누기 2하면 14,300원. 그죠? 지금 얼마인데요? 12,000원. 그러니까 50%대까지 빠진 거예요. 50%대. 뭐가 달라요? 요번에 투매 안 나왔으면은 대충 14,000원에서 끝났을 것 같거든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반토막. 또 이 얘기하면 또 끝날 때 그래요. 토탈소프트 지금 사도 되나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열심히 이제 무료방송이죠. 열심히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끝날 때 질문은 꼭 그거 나와요. 토탈소프트 사도 되나요? 아직 안 끝났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좀 그래요. 그거 얘기할 것 같았으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자 이거 안 끝났으니까 뭐 안 끝났어요 뭐 그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내겠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방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회니까 잘 잡으시라고. 그죠? 네, 멘탈 잘 잡으시고 매집주 잘 잡으셔가지고 수익 내시라고. 안 그러면 연말에 진짜 저기 크리스마스 때, 그죠? 네, 아주 초라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연말 연초를 좀, 그죠? 따뜻하게 잘 보내셔야 되는데 아주 진짜 힘들게 보내실 수 있어요. 항상 명절 전후에 가요. 근데 설 명절보단 추석이 더 좋아요. 왜냐면 연말 연초에는요 부정적인 신문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와요. 사람은 좀 힘들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할까요? 괜찮으면 1번 찍어보시고요. 종목은 진짜 10개 성 준비했는데 지금 뭐 일자리 얘기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이거 말고 뭐 옛날에 장애인 복지 테마주, 노인 복지 테마주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서울 근교 도심 개발, 공원 개발 정책 수혜주도 있었고요. 뭐 4대강 테마, 저 4대강이란다 저. 하여튼 이거 말고도 많아요. 하나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혼자서 종목 뽑아갖고 그냥 무료 이제 방송 참고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종목도 못 뽑죠. 이게 종목 뽑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뽑으면 뭐예요? 털리는 걸. 난리를 친다니까요. 토탈소프트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궁금하시죠? 옛날에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충 아는 거예요. 자, 이거 하고 9시 14분인데 좀만 더 할게요. 10분만 더 할게요. 네. 부족한 거는 내일 해드릴게요. 옛날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모나미라고. 잠깐만, 요거 얘기하기 전에 다시 매스콘에 다시 가볼게요. 네. 이게요, 주식을 사야 되는데 개인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왜 안 사냐면 이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신규원들한테 그랬어요. 사셔라. 안 사요. 싸다. 사셔라. 안 사요. 여기쯤은 물어봐요. 사도 되냐고. 사도 되긴 되는데 좀 떨어져도 괜찮으시겠냐고. 괜찮대요. 근데 떨어지면 맨날 연락 와요. 힘들다고. 사라고 할 땐 안 사고 비싸게 사요. 근데 본인들이 자꾸 물어봐요. 사도 되냐고. 뒤늦게. 떨어져도 괜찮냐고. 괜찮대요. 하나도 안 괜찮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떨어지면 난리 나요. 21선 깨지고 또 전조선까지 오면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네. 그리고 한두 달 안 가면 또 이제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여기에 정거점 부분에서 이제 올라갈 자리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신규현이 사도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그분들이 약간 다시 누를 때 있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해서 못 견디더라고요. 눌러줬을 때 이분들 멘탈 다 깨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많이 가려고 한번 더 누르나 봐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하면은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다 가죠, 그죠? 여기서 그랬어요. 사라고. 이때도 언제 9월이잖아요. 여기 8월이죠? 지금 때쯤이, 지금 요때쯤에 사라고. 안 사요. 절대로 안 사요. 사시라고. 안 사요. 왜 안 사냐고. 다른 거 없냐요. 사시라고. 한 번 갔고 그 다음에 2번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안 사요. 진짜 안 산다니까요. 왜 안 사겠어요? 이렇게 될까 봐. 이렇게 될까 봐. 나중에 언제 사겠어요? 여기쯤에 사요. 지금 들어도 될까요? 이쯤에 사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종목 여기에도 와 있는 것도 있겠죠, 그죠? 여기나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제가 지금 한 말을 믿으시면 종목을 사셔서 들고 가시겠죠, 그죠? 수익이 나실 거고, 이 말을 자꾸 안 믿고 그러시면 뒷감당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저녁 방송을 이제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사요. 뭘 사냐면 떠 있는 걸 사요. 거래 많이 터지고 기사 많이 나오고 개인들 바글바글거리고 이걸 사요. 왜 사냐면 또 간다고. 어우 진짜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대량 거래 터졌죠?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할 때는요 신용이 늘어요. 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불나방들이라고 하죠. 불나방들이 이제 신용을 이제 온몸에 두르고 그러고 또 들어와요. 네? 알카에다 옛날에 IS 저기 자살폭탄 테러 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 보면 온몸에 다 두르고 들어와요. 폭탄을 두르고. 자살폭탄 테러 하려고, 그죠? 네.
볼라방들 여기서 신용으로 빌린 돈을 이제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고 들어와요.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3,000원 정도에서 800원. 아시겠죠? 반에 반토막. 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때는 선거가 12월 달이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3월 달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 가는 것도 나올 거예요. 주식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사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트, 아까 제목이 그거였죠. 차트 기법을 무시하고 급등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도 차트를 무시했어요. 아까 그래서 5일선, 11선, 전저점, 그 캔들 그 있죠 밑에 깨는 걸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엔 어떤데요? 예를 들어서 메가임디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메가임디가 떨어질 때 차트 기법을 안 깨고 떨어졌나요? 차트 기법을 다 깨트리면서 떨어졌나요? 차트 기법 다 깼어요.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주로 쓰는 차트 기법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차트 기법을 왜 쓰겠어요?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서 반등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차트 기법을 쓰겠죠, 그죠? 자, 보세요. 아까 이게 또 5일선 있죠? 검은색 5일선 깨졌잖아요. 21선 빨간색이죠?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딘데요? 전저점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씩 가볼게요. 여기 그죠? 깨졌죠? 그 다음 저점이 여기였겠네요. 여기 연필 모양 잘 보세요. 여기는요 깨졌죠? 그죠? 네. 그 다음 마지막 저점이 어딘데요? 상한가 나오고 나서 최저점은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여기다 성공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또 깨졌네요. 차트 기법을 다 무시한 거예요. 5일선, 21선, 1차, 2차, 3차 저점 다 깼죠? 아까 마지막이 뭐라고요? 그래, 여기 상한가 여기 나온 요 자리는 절대 안 깬다고 그랬어. 내가 아는 그 김도사님이 이건 절대 안 깬다 그랬어. 그랬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윤석열 씨 관련된 정책 주니까 윤석열 씨 지지율이라도 한번 보려고 손절 안 해보려고 끝까지 손절 안 해보려고 윤석열 씨 이제 그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세상에 이재명 씨한테도 밀리고 있네요. 또 하필이면 또 그걸 본 거예요. 또 윤석열 씨 지지율 뚝 떨어졌다.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참으려고 했더니 증권사에서 자꾸 문자 오는 거예요. 고객님 증권금 드셔야죠. 미치겠네.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래 좀 돈이라도 빌려서 이제 돈 넣어갖고 좀 참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농협에서 이제 대출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대출도 싹 막아버리고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이게. 전 세계 증시가 하나도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만 투명화 나오더니 갑자기 바닥에서 대출 금지 촤차삭. 그리고 대출 금리 대출 금지 타다닥 하고 나니까 갑자기 금융위원회에서는 우리는 몰랐는데요. 우리도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려버리고. 이거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다 7번 찍어보세요. 안 이상하세요? 저만 그런가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착착착착 움직이죠, 그죠? 네. 증시가 안 떨어지죠? 계속 올라오잖아요. 나 여기서 그냥 불기둥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설령 음봉 지수에서 음봉 한두 개 또 나와도 그땐 주식을 더 사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냐고. 저점 찍자마자 쫙 이어지지 않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유튜브 그런 거 안 봐요.
유튜브에서 뭐 음모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 그런 거 아예 안 봐요. 왜 안 보냐면요, 제 머리도 좀 오염될까봐 제가 일부러 그런 걸 아예 안 봐요. 호기심에 눌러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안 눌러봐요. 전문가가 막 그런 거에 너무 저기 되면은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본다고요. 근데 저는 이걸 누구 걸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참 우연 같지 않은 우연들이 자꾸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실권 찍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네요.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지금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사회, 정치, 경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도 뭐 몇 분이라도 알아들으셨으면 다행이고요.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빠졌죠, 그죠?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여기 고점이 얼마인데요? 뭐 여기랑 거의 똑같으니까 7,500원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저점은 얼마였는데요? 4,300원 정도였죠. 네. 7,500원 나누기 2 해보세요. 3,700원 정도죠? 네. 맞죠? 네. 4,300원까지 빠졌다는 얘기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40. 맞죠? 그죠? 네. 증권사에서 전화 오겠죠? 반대 매매 시키겠다. 탁 치면 개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차트 기법을 무시하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차트 기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면,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세 가지를 보지 마셔라. 첫 번째 뉴스, 유튜브 포함된다 그랬죠. 두 번째 계좌, 절대 열어보지 마셔라. 네 번째 차트.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법을 아예 안 배우신 분들은 차트 봐도 모르니까, 그죠? 네, 뉴스하고 계좌만 안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차트를 봐도 모르니까요, 그냥 뭐가 뭔지를.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차트 보면 미치는 거예요. 더 떨어질까봐, 그리고 회복이 안 될까봐. 얘기 다 해드렸죠, 그죠? 이미 지난주에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절하실 거다. 더 떨어질까봐, 또는 회복이 오랫동안 안 될까봐. 종목이 많아서 이게 다 회복이 될까? 그래서 손절한다고. 다 그런 이유로 손절을 해요. 개인의 생각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손절하자마자 바로 올라오잖아요. 반등 나오잖아요. 결론을 내볼게요. 종목 얘기 다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법을 다 깨고 떨어진 겁니다. 제가 선거드린 게 뭐냐면, 개인들이나 차트를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선거 놓고 여기서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와야 되는데요. 안 나오네요. 이거. 반등 나와야 되는데 자꾸 무시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회원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옛날부터 이랬다고. 이게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근데 요번에는 아무튼 좀 과한 거예요. 과하게 떨어진 거 맞긴 맞는데 고점 대비 따지면 40%, 50%죠. 비슷해요. 문제는 뭐냐면 40%까지 안 떨어져도 되는 종목까지도 다 떨어졌어요. 이해되세요? 굳이, 그러니까 40%, 50%씩 떨어지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그런 게 아닌 것들도 30%, 40%까지 떨어진 게 많아요. 그만큼 요번에 사람들이 신용도 많이 썼고 투명도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왜 해드렸냐면, 생각해보세요. 어제 제가 했던 얘기 있었죠. 개인들이 당분간 대선주, 정책주 이런 거 안 살 거다 그랬죠. 왜 안 사겠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차트 기법 하나도 안 맞는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거 처음 보는 게 나왔는데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종목을 무료 추천하거나 뭐 리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제 본인들이 못 보던 차트가 나왔을 텐데요. 그러면 추천할 수 있겠어요? 추천을 거의 못 합니다. 개인들 거의 못 삽니다. 산다 치죠? 못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배운 기법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 배웠거든요. 걸린다고. 단타 치다가 좋은 거 다 놓칩니다. 5% 10% 그러니까 50% 100% 수익 날 건데 5% 10% 먹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손절한 사람들은 빨리 손실 메꿔야 되니까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끌려내려고 또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래서 손절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앞으로 많이 갈 것 같다. 개인들이 안 들어올 것 같다. 무서워서 차트 기법을 다 무시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난생 처음 보는 게 나와서 아마 그럴 거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 완벽하게 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이해되시죠? 응?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응? 차트가 요번에 되게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돈은 누군가가 가져가거든요. 개인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걸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 괴롭혀서 수익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줘도 안 한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면 안 되겠냐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까 뭐 모나미라고 옛날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이게 대선 정책주였어요. 무상 교육 볼펜. 네.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진양제약 옛날 농인복지 테마주 옛날에 여기서 그랬죠. 아주 뭐 그냥 이거지 이걸 얘기해 드렸어야 되는데 진양제약하고 국제화품도 있었고요. 국제화품이 테마주가 잘 돼요. 옛날에 10년 전에도 장애인복지 테마주 뭐 그런 거였어요. 2년 동안 뭐 아주 그냥 신나게 갔어요. 네. 많이는 못 갔는데 하여튼 뭐 급등락을 아주 자주 했기 때문에 괜찮았죠. 시공테크 뭐 이게 다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얘기를 다 못하네요. 여기요. 이제 대선 정책주 같은 경우가 있었어. 영화금속, 뭐 KCT,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죠? 이러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죽은 것처럼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휙 가버렸어요. 점상한가 6개 나왔나? KCT 옛날 이름은 한국컴퓨터. 여기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자회사는 5배인가 7배 급등하는데 엄마죠. 네. 모회사는 연봉 때리고 이러고 있었어요. 아들아 먼저 가라. 엄마는 안 돼. 엄마는 못 간다 이러면서. 모회사, 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가 날라다니는데 경제민주화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끝났나? 그랬는데 끝나긴요. 나중에 이제 신나가지고 많이 갔어요. 한 번에.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네. 이런 것도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매일 하죠.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차트 기법을 배우신 게 지금은 그게 독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차트 기법을 다 무시하고 종목들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 기법을 배운 것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되는데 못 사요. 왜냐면 한 번도 못 본 게 나왔으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수익이 날 때 소외당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밀비스하고 에스코넥 2개 갖고 30분 가까이 얘기했죠?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걸 얘기해야 되니까 대충 하다가 이제 끝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다 나왔던 패턴인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밝히기 시작하죠. 과거 거 누가 설명 못하냐고. 꼭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꾸로 설명해봐라 그러면 도망갑니다.
못해요. 한 종목 갖고 30분, 1시간, 저 한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경험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일은 나머지 종목도 쭉 얘기해 드릴게요. 아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못했네요. 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아유,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실까봐 모나미, 진양제, 국제약품 설명하려고 준비한 거 쭉 얘기해 드린 거예요. 내일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죠. 네. 그래서 지금은 대선주를 그 중에서 인맥주도 하시되 정책주를 꼭, 그죠? 네. 인맥주도 하셔야 돼요. 네. 정책주를 꼭 하시는데 정책주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트 기법들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식을 혼자 독학하시겠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독학하시면은 좋긴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주식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했다가는 투자 금액만 빠르게 이제 줄어드니까, 네, 어지간하면 전문가랑 같이 하세요. 네.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혼자 하시라고 할 텐데 혼자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메일 주소 여기다 이제 남겨드릴 테니까, 혼자서 못 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엊그제 회원가입하라고 했더니 거의 안 하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어제 또 한번 왜 안 하십니까? 들어오세요. 딱 한마디 했더니 오늘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오늘 또 좋은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또 추천드렸어요. 네, 그래서 추석 전에 대선 정책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들도 할 만한 게 많이 있지만, 특히 대선주하고 대선 인맥주하고 정책주 매집하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시면은 기존 회원들 매집한 종목들하고 또 신규 추천주들 이렇게 고르게 사가지고 수익 내시면 됩니다. 네. 자, 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9시 35분이죠. 손절 앞으로 지수가 설령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수가 1%, 2% 살짝 장중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잘 이겨내셔야 돼요. 네, 요거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1분이면 끝나요. 마지막. 네, 여기까지 해드리고 끝내야 잠이 잘 오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드릴게요. 자,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뭐냐면 코스닥 지수예요. 200일선에서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200일선인데 네.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죠? 네. 이 정도 올라오면은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살짝 떨어졌다 갈 수도 있어요. 살짝 떨어질 때 이제 개인들이 되게 심리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살짝 하락이 나오잖아요. 내일이나 특히 내일이 금요일이죠. 이제 사람들 심리가 불안할 때는 주말 동안에 주식을 들고 있기 싫어해요. 단타 치시는 분들 특히 주말에 또 뭔 일 날까봐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만약에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한 장중에 1% 이상 하락하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2% 이상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컴퓨터 딱 전원 끄고 놀러 가세요. 쳐다보면서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또 계좌 열어보고 또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러지 마시고 컴퓨터 딱 꺼버리고 나가세요. 어디로요? 멘탈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세요. 그냥 어디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로 가세요. 친구 만나시든지 술은 드시지 마시고 친구 만나시든지 아니면 운동하러 가시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시든지, 그죠? 아니면 푹 주무시든지 나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멘탈이 안 나갑니다. 멘탈 안 나가는 법 얘기해드렸어요. 차트 보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안 보면 되는데 맨날 차트 봐요. 그냥 계좌를 안 열어보면 되는데 계좌 보고서 맨날 그냥 힘들어하세요. 뉴스를 안 보면 되는데 뉴스를 보면서 힘들어하세요. 더 많이 봐요. 더 원래 그래요. 그죠? 뉴스나 이런 것들은, 차트나 이런 것들, 계좌는요 소금물이에요. 갈증 나서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죠? 차트, 계좌 힘들 때 절대 보시는 거 아닙니다. 소금물입니다.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자꾸 드시면 죽어요. 혹시라도 지수가 장중에 조금 흔들릴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외출하세요. 이해되셨으면 네, 1번 찍어주시고 끝내죠. 네. 얘기 다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방어하는 것까지.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안 보는 겁니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언제쯤 들어와서 보시면 되냐면 오후 2시나 저기 한 3시쯤 돼갖고 들어오시면 들어오시지 말고 아주 종가라도 봐야 되겠다. 예, 2시 반이나 3시쯤 들어와서 보세요. 그러면 꼬리를 다 달고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쌀 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저희 방으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들어가세요.